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자리가 이제는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던 일상이 사라진 지 일주일. 평생 기다려온 은퇴였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 텅 빈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까지.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몸이 먼저 깨어나고 TV를 보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어딘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수두룩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65세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으로 34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주일 전 은퇴한 그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퇴직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정장을 꺼내들다가 옷장에 도로 넣기를 반복하고 달력의 빈 일정을 보며 한숨만 쉬게 됩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까? 아니면 이대로 은퇴 생활을 시작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못 쉬었으니 푹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그냥 있자니 몸과 마음이 허전합니다. 출근할 때는 퇴근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출근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심리를 법륜스님은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뉴턴의 법칙 중 하나인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를 FMA라는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려면 그만한 힘이 필요하고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려 해도 그에 상응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출근하며 살아온 삶은 이미 강력한 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갑자기 끊어지니 마치 달리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큰 충격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라고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날보다 이튿날이, 이틀째보다 사흘째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은퇴 후의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하다가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불안감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1년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생활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은퇴 생활도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친구의 생일 모임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나가다 보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쁜 일상이 됩니다. 출근할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어느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빠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불안한 시기는 잠시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도 이런 변화를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점차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원 걷기를 시작으로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듣고 옛 직장 동료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륜 스님은 은퇴자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십니다. 최소한 3년은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평생 월급을 받으며 일했으니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인류의 노동 형태는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농노제도가 있었으며 현재는 임금 노동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서히 자원봉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과 놀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돈을 받으면 노동이 되고 돈을 내면 놀이가 됩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치는 사람과 캐디는 같은 동작을 하지만 한 사람은 놀이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죠. 결국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자원봉사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토회에서는 모든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놀라운 것은 월급을 받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 덜 일하라고 말릴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받고 일할 때는 그것이 남의 일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할 때는 완전히 자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방황과 고민 끝에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회계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34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복지관의 회계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였지만 점차 활동일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표정입니다. 은퇴 직후의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은퇴의 의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말해주듯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고 월급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밥 먹을 것과 누울 자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오히려 괴로워지고 그 최소한에 만족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륜 스님의 이 말씀처럼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닌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 참고 지내다 보니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던 몸의 이상 신호들이 은퇴 후에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건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느꼈던 것을 이제야 느끼는 것뿐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파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세요. 특히 스님은 아침 산책을 강조하십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김철수 씨도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망설였지만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한 바퀴를 돌던 것이 이제는 근처 공원 한 바퀴로 늘었고, 최근에는 산책하다 만난 이웃들과 함께 걷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관리했어도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김철수 씨의 후회 어린 말에 법륜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지난 일은 잊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썼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쓸 때입니다. 스님은 특히 3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둘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약은 아플 때 먹는 것이지만 운동은 아프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이것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운동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픕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짜증이 난다면 그건 운동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맑아집니다. 실제로 김철수 씨는 걷기 시작한 이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아침 산책 후의 상쾌함은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고,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화는 마음의 외로움도 달래주었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병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반대로 조금 아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법륜스님의 이 말씀처럼 은퇴 후의 건강관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적절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건강한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